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 중 가장 넘버원이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안녕하세요. 오니의 전파상입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신기를 카메라 연결을 안 해서 두 번째 차량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맥북에 이어서 DJI 마이크 2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DJI 마이크 2를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블루웰 스튜디오를 통해서 소니의 D11이랑 그리고 제가 가진 TX650 그리고 로데 마이크로 그리고 라크 M2 그리고 DJI 마이크 2 단품을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 녹음되는 소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개 제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로데 마이크로를 굉장히 오래 썼으니까 하나를 사긴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비교해 우리 오니의 전파상 950mm 때 리뷰를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리뷰를 했었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홀리랜드 라크 M2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한 26만원 돈 하거든요. 이 제품은 48만원, 49만원 할 만큼 거의 50만원에 육박해서 이거의 2배 값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질렀습니다. 그 이유를 뭘까요? 리뷰 시작합니다. 빠바밤빰. 자,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ASMR 영상에서 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는데 얘는 전 세대와 다르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라크 M2도 그냥 열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안정성 있게 누르고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세대에 비해서 1세대는 플라스틱인데 요거는 메탈로 제작이 돼서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정말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거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라면 언제든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 하면 자, 요 녀석을 빼서 녹음 버튼이 있거든요. 녹음 버튼을 딱 3초를 누르잖아요. 요게 그린 버튼이 블루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 딱 보면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 버튼을 딱 2초를 누르면 요게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블루투스를 켜서 연결을 하면 거기에 목소리가 바로 담기기 때문에 바로 녹음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단품으로 사용했을 때는 오즈모 포켓 3에서 단품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고 리뷰도 해봤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오즈모 포켓 3가 키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1초도 안 걸릴 만큼 빨리 연결이 될 만큼 DJI의 성능이 정말 기술력이 정말 좋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연결을 하다가 수신기에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또 녹화 버튼을 3초를 딱 누르면 됩니다. 3초를 딱 누르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거에서 수신기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라크 M2 같은 경우에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녹음 기능을 쓰려면 한 17만 원 하는 TX650을 써야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마이크뿐만 아니고 녹음 기능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로데 마이크로랑 TX650이랑 라크 M2의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내가 사용하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수신기에 있잖아요. 니콘, 캐논, 소니, 파나소닉 이 제품들의 카메라 이 모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제가 알파7C거든요. 소니에 들어가서 알파7C에 딱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같이 초보자들도 최적의 세팅값을 자동으로 이 녀석들이 잡아줘서 안정감 있게 목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 매력적이지 않나요? 돈값을 한다는 거죠. 일일이 세팅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최적의 세팅값을 잡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켜지 않아도 제가 라크 M2 노이즈 캔슬링을 킨 거랑 비교했을 때 실내에서 촬영했을 기준으로 해서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들렸거든요. 근데 심지어 노이즈 캔슬링,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키냐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링크 버튼 바로 밑에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초록색인데 딱 누르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딱 켜지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목소리를 담을 수가 있는데 추후에 실내와 실외를 이 수신기를 써가면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신기나 송신기 여기에는 배터리가 360 용량이 들어가고요.
6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도 이 케이스가 완충을 하면 이 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총 3번을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매일 DJI 마이크 2를 쓰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은 거뜬히 완충을 해서 쓸 만큼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1세대는 배터리 용량이 2600이고 15시간을 쓸 수가 있었다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3250에 3번 충전을 하니까 18시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한 15만 원 정도가 비싸진 만큼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고 소재도 늘어났고 디자인도 훨씬 좋아졌으면 안전성도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보면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이게 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다이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카메라에 꼽아놓고 이 기능, 여기 있는 기능을 여기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밖에 사용을 하지 않겠지만은 여기에서 기본 24비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32비트로 설정값도 여기 수신기 안에서 터치와 다이얼로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32비트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 중 가장 넘버원이 전문용어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라크 M2 같은 경우에는 24비트입니다. 24비트. 근데 이 녀석은 32비트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녹음을 했는데 만약에 목소리가 막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다가 막 웃거나 이럴 때 목소리가 팍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가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보장할 수 있다? 좀 쉽게 말하면 못생긴 사람을 멋지게, 못생긴 사람을 예쁘게 정말 안정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쉽게 들릴란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전 세대에 비해서 5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런 라크 M2라든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두 배값이 비싸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 이런 소재들이 어쩌면 이 값을 지불함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가 않은 DJI가 카메라 시장을 바꿔버리겠구나. 아니면 이미 바뀌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즈모 포켓 3를 보고 나서 1인치 렌즈가 들어가 버리고 짐벌 기능을 소프트웨어 짐벌이 아닌 물리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준다고 해야 되나요? 좀 획기적으로 나와서 X3000R 같은 이 액션캠에서 고프로에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 3로. 근데 이 마이크도 출시를 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페이스리프트,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래, 너희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제품 선보여줄게 라고 해서 이런 제품이 출시가 돼서 비싸지만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쓰기에는 부담스럽지만은 멀리 봤을 때 오히려 이게 더 경제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하느냐, 제가 리뷰했던 이 5개 중에 이 제품을 추천하느냐,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유튜브로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요. 상업적으로 이게 이 채널이거든요.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즈가 조망만하다는 것이 어쩌면 저희한테는 콤팩트해서 장점인데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뭔가 퍼포먼스가 없어서 단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에 C타입이랑 옛날 아이폰 연결할 수 있는 걸로 여기 밑에 뜯어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그리고 이런 노트북에서도 연결을 해서 충분히 고음질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DJI의 마이크 2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궁금한 게 있다면 이거 테스트해주세요, 저거 테스트해주세요 이러면 그거에 맞게 제가 또 테스트도 진행을 해드릴 테니 꼭 댓글도 한번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온니의 전파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